설문해자 입증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박선수 선생님은 설문해자 입증이라는 전문적인 한자 연구서를 편찬하셨습니다. 이러한 책을 편찬할 수 있게 된 것은 조부 또는 형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짝이라든가 금석학에 대해서도 박선수 선생이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조예가 깊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존하는 유일한 그 설문해자에 대한 연구소를 조술한 것도 바로 그런 과학의 바탕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문해자 입증은 1912년에 석판본으로 먼저 간행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기증한 자료는 이 박선수 선생께서 직접 그 1912년 석판본으로 간행하기에 앞서 교정을 했던 책이 저희한테 후손분이 기증을 하셨는데요. 아마 이 지금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 교정한 흔적이 굉장히 많은 종이를 빼곡하게 붙여서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곳에 붉은색 점을 찍어 놓기도 하고 상단에 아주 작은 세필로 보충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매장마다 이 한지를 오려서 추가로 설명을 하거나 오려 붙이거나 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새로 추가한 내용을 써서 이렇게 접어서 놓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책은 박선수 선생과 동시대의 인물인 청나라 학자 오대징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은 설문고주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역시 문자 관련 연구소인데요. 이분이 1884년에 이 책을 간행을 하였습니다. 지은 저서를 박선수 선생에게 이제 직접 증정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본인 저자가 직접 이 책을 간행을 하고 나서 표지에 본인의 친필로 글씨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여기 지금 두 줄로 적혀 있는데 지금 갑신동 12유 1월 지증 온재상서 상감 대징이라고 오대징 선생이 직접 친필로 전서라는 서체로 글씨를 썼습니다. 물론 글자는 전서로 쓰여 있기 때문에 다소 이해하기 어렵지만 글씨만은 굉장히 단정한 글씨로 썼음을 아마 누구나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온재 선생은 국내에 있는 이제 조부나 형님의 뿐만 아니라 지금 당시 청나라 때 이 문자학이나 금석학에 일가견이 있는 학자들과도 교류를 했고 실제 본인의 한자 연구소인 설문해자 입증을 저술할 때 녹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선수 선생의 형님이신 박교수 선생 관련 자료도 저희 기증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자료가 바로 둔필 잡지라고 하는 책인데요. 둔필 잡지라고 하면 아마 표제 제목에서는 아마 이해하기가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우측에 보면 차서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마 바로 이해를 하셨을 텐데 빌릴 차 책서입니다. 본인이 빌려준 목록을 적은 책입니다. 즉 박교수 선생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주변의 지인들한테 빌려준 목록을 적어 놓았는데요. 비록 이제 책의 크기는 작지만 이 작은 형태이고 또 이 책이 정식적인 고서 장정의 형태를 띠지는 않고 이 종이 끈으로 간략하게 이제 묶어 놓았습니다. 전체 수량은 한 6장 정도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넘겨보게 되면 박교수 선생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책을 빌려줬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어양시초 한권 추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추사 김정희 선생한테 제일 먼저 책을 빌려줬음을 볼 수 있는데 이 추사 선생 빌려주고 나서는 뭔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 당시에 적을 당시까지는 아직 박규수 선생이 책을 돌려받지는 않은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책을 넘겨보시게 되면 책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책에 대해서는 거의 동그라미 형태로 표시를 해뒀고요. 그 다음에 이 차서록의 목록을 보게 되면 물론 대다수는 책입니다. 고서가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또 고서가 아닌 것들을 보면 연암 삼방 책판, 그다음에 관찰지 목판 같은 것도 보이고 다음에 지도 같은 것도 박교수 선생이 소장하고 있어서 역대 지도처럼 지도도 주변 지인들한테 책을 빌려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비록 빌려준 책의 목록이 수량이 작지만
박규수 선생이 주변 그 당시에 어떤 인물들하고 이 주고받았는지 교류한 인물의 그런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재 박선수 선생께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 1208점 중에 1000점 이상이 고문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다수가 편지가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합니다. 편지 중에서는 물론 박선수 선생께서 형님인 박 교수한테 보낸 편지도 있고 또 가족들한테도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많은 편지가 이제 이 기증 자료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편지 중에서도 저희가 조금 눈에 띄는 자료는 박선수 선생이 형님 박 교수 형한테 보낸 편지가 물론 한자로 된 편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글로 된 편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편지 자료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지금 한글 편지는 지금 박선수 선생이 어릴 때 아반님전 상사리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박선수 선생이 5월 24일 날 아버님한테 올린 한글 편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이 편지는 박선수 선생이 사제 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제는 동생을 말하는 거고요. 션수는 박선수 선생을 말하는데 박선수 선생이 형님인 박 교수한테 올린 한글로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상 즉위, 성상은 고종임금을 말씀합니다. 경과, 증광, 별시, 문과, 전시, 갑가, 제1인망, 즉 갑가에서 제1등으로 지금 합격을 했다는 소리인데 결국은 이 시험지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박선수 선생이 1864년 고종임금이 등극하면서 치른 첫 과거 시험에 문과에 장원한 답안지입니다. 원래 긴 종이에 되어 있는 것을 이 오른쪽에 보통 개인 정보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과거 시험을 치른 수험자 본인을 빼고 사조가 들어가게 됩니다. 부조, 증조, 외조 보시게 되면 여기에 과거 시험을 치르는 박선수 당시 나이가 44살 결국 44세에 문과에 첫 장원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역은 거주는 서울 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친의 직함이 들어가 있고 부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바로 연암 박지원임을 여기에 적혀 있는 것으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증조, 외조도 적혀 있습니다.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되면 어쨌든 개인정보가 있는 곳은 이 종이를 세로로 길게 잘라서 놔두고 나머지 종이에 그날 시제의 제목을 쓰고 본인이 내용을 적은 다음에 제출하면 이제 등수가 매겨지면 나중에 이제 개인한테 제출될 때 다시 개인정보가 있는 부분을 연결을 해서 이제 돌려주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조선시대 때 긴 기간 동안 문과 시험을 치른 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렇게 특히 문과 시험에서 특히 장원을 한다는 것은 흔히 있지 않은 일이고 또 그 시험지가 남아있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번 온재 선생이 직접 문과 장원에 급제한 시험지가 남아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